시즌이 되면서 웨딩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혼식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요즘 주변에서 결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웨딩 관리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저는 결혼할 때 막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했거든요. 저희 직원도 네. 올 3월에 2명이나 시집을 갔습니다. 시즌이 되면서 웨딩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전 신부님들이 하시면 좋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관리는 본식 3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 뭐 6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대체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어떤 시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발현하는 시기 또는 시술 후 회복되는 시기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시술을 얘기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결혼식 때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우선은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소 및 미백 관리로는 신부라고 하지만 결혼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동안에 괜찮았던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색소 등을 치료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서두르면 좋겠습니다. 보통 색소라는 게 닦지가 않고 떨어지고 피부가 재생되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때에 따라서는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로는 가벼운 필링이라든지 피코토닉, 비타민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프팅 관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 시술로는 울세라와 써마지 같은 EBD 시술과 톡신 시술이 있는데요. 보통 톡신 시술은 식을 올리기 전 최소 2주 전에 시술하시면 되고요. 리프팅 시술도 최소 한 달 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디 관리입니다. 바디 관리와 함께 다이어트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는 최소 6개월 정도에 본인 몸무게의 약 10% 정도를 목표로 하면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관리는 조금 일찍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는 요즘 핫한 온다라는 장비가 있는데 지방 감소와 바디 리프팅을 동시에 하면서 통증도 없기 때문에 요즘 외국 분들도 매우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그 외에 승모근 보톡스라든지 종아리 보톡스 이런 것들이 결혼식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결혼식 전에 갑자기 막 얼굴에 트러블이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평상시 트러블이 없던 사람도 결혼을 앞두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가벼운 여드름 관련 필링, 대표적으로 골드 PTT나 항산화 주사 등을 맞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본식 당일에 메이크업이 들뜨지 않도록 사전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본식을 앞두고 1, 2주 전에는 침습적인 시술 자체가 어렵습니다. 약 1, 2주 직전에 할 수 있는 병원 내 관리로는 르네상스 필링이라든지 LDM 등 피부에 자극이 극히 적은 시술만 가능합니다. 가급적 집에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수분 및 영양 섭취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결혼식 전에 이런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스킨 부스터로 리쥬란 주사가 대표적인데 꾸준히 한 달 간격으로 맞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엑소좀의 포텐자 시술을 같이 하는 건데요. 엑소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피부의 트러블을 잠재울 수 있고 포텐자라는 고주파를 통해 피부 장벽을 더욱 튼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고주파 시술을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감도가 둔해지면 써마지 치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갈 때 요즘은 이게 해외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신혼여행 때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이 없을 때 얘기인데요. 요즘 젊으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면 높이 올라갈수록 습도가 낮아지는데요. 장기간 앉아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지 않아서 얼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도 적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 건조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비행기 탑승 전에 클렌징을 하고 보습제를 바릅니다. 그래도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할 텐데요. 그럴 때는 가볍게 미스트를 반복적으로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시면 마스크팩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싶을 때가 결혼식 당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신부님들 항상 행복하세요.